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해안 양식장에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수시가 돌산읍 군내리 양식장에 대한 긴급 피해 점검에 나섰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최근 고수온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돌산읍 군내리 앞바다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들을 위로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육 밀도나 사료 공급량을 줄이고 액화산소를 투입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여수 지역에서는 폭염으로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양식장 47곳에서 어류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수십 건이 접수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수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광주시도 수산물 안전 소비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당일 추석을 앞두고 북적였을 수산물 시장이 썰렁해졌습니다. 멀리서 발걸음을 한 손님도 막상 수산물을 구매하려니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꺼려요.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오면 망설여지고. 수산물을 파는 상인들도 사는 소비자들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소비자인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이 큰데 그 근처 사시는 어민분들,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다를 끼고 있진 않지만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광주시도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산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며 민심 잡기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당시처럼 피해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광주시가 먼저 피해 보상에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광주시는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정부 차원의 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는 물론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한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양 투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보호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시도민들과 함께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가 하루라도 빨리 방류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투쟁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이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혀 시민들의 인식과 차이가 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라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위해 예비비 20억 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예비비 긴급 지원에 앞선 사전 대책으로 대대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물 판촉 행사에 나섰으며 수협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에 이어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수산물 상생 할인 대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예비비 지원이 원전수 피해가 우려되는 어가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전 국민이 동참해 우수한 전남의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장 149일째를 맞는 오늘 입장객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박람회 600만 입장객 축하 행사를 갖고 100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 상품권과 가든스테이 숙박권을 전달했습니다. 600만 번째 입장객은 호주에서 온 폴 안도노브 씨로 멜버른 대학 연구소에 재직 중인 기업 분석가인데 순천이 고향인 아내와 함께 박람회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폐막하는 정원 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100만 명, 23일 만에 200만 명, 84일 만에 500만 명이 입장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을꽃 정원 조성을 통해 성공적인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 물가가 특히 걱정인데요. 긴 장마와 태풍, 폭염 등 날씨 탓에 채소와 과일류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들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빼곡합니다.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보는 손님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가격에 곧장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로 많이 올랐어요? 채소나 과일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10,000원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 샀는데 지금은 5만 원 갖고 한 5가지뿐이 못 사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건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탓이 큽니다. 올여름 김장마에 태풍 카눈이 불어닥쳤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도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면서 평소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상황. 과일이 담긴 명절 선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3만 원 생각 이제 5만 원에서 한 이제 10만 원 선으로 이제 5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로 드려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매장들도 사전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고물가 시대에 좀 더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성수품 유통, 할인 행사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네, 여수문화방송이 오늘로 창사 53주년을 맞았습니다. 1970년 남해방송으로 시작한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정한 뉴스와 알찬 프로그램 제작에 힘쓰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민의 방송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호인 대표이사는 창사 53주년 기념식에서 갈수록 힘든 방송 환경이지만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다양한 사업 발굴과 최고의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방송사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배준식 영상제작센터 사원이 올해의 사원상을, 방송인 양성화 씨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조선 수군을 재건하며 명량 대첩하러 가는 길을 조선 수군 재건길이라고 하는데요. 전현직 교사들이 경남 진부에서 진도 벽파진까지 500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허연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묵묵하게 걷고 또 걷습니다. 전남의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입니다. 지난 8월 3일 경남 진주를 출발한 이들은 벌써 20일 넘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전남 진도 벽파진으로 그 거리만 5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 회령진성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회수해서 조선 수군을 재건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전현직 교사들은 하루에 25km를 걸으며 낮에는 이순신 유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저녁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가짐으로 한자리에 모여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요소가 참 많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보면 좋겠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 지역 초등학생들도 교사들의 이순신길 걷기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아이들도 이순신 장군과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이제 회령진성을 향해서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오늘 해보니까. 약간 이순신 님도 더 알고 이렇게 같이 걸어보니까 약간 명량해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걷기 대장정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 전국 학생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그게 활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퇴직 교원들과 현직 교원들이 함께 길을 걸어보면서 이후에 학생들의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길을 잘 스토리텔링해서 남도 우병의 정신이 깃든
호국 순례 관광의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은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는 9월 8일 진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순천시가 올 상반기 한화와 포스코 등 대기업 투자 유치에 이어 하반기에도 본격적인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섭니다. 순천시는 최근 미래농업 대표 기업인 DY 에코사이언스와 투자액 142억 원, 고용인원 80명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반기에도 투자 유치 5대 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신산업 선도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 이후 새로운 지방도시 표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바이오와 웰리스, 미래첨단, 우주, S콘텐츠 등 5대 핵심 거점 중심의 경제 영역 확장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투자 유치에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축제에서 전남 관광의 매력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늘까지 사흘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 최대 축제인 2023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축제에 참가해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홍보관을 운영했으며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국제 행사와 관광자원, 청정 먹거리 등을 널리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500여 명의 MZ세대와 여행객들에게 전남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아포아 부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등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고흥군이 QR코드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고흥군은 고물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QR코드 결제 모바일 고흥사랑 상품권을 다음 달 1일 출시하기로 했으며 올 들어 지난달까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액은 560억 원, 판매액은 292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구매한 다음 가맹점 QR코드 스캔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소비자 결제 편의성과 가맹점 결제 수수료 절감, 고흥군 부정유통 방지 등 일석삼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공공형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전국 89개의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전남과 경북 지역은 각각 1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남은 면적에 비해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거리가 길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와 수요 응답형 버스 등 교통 서비스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전시관 환경 구축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